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 26년도 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25년도 거의 추경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년도 그 3차 추경의 기금 운용 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이 어찌됐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아마 예산 심의에서 가장 우리 의원님들도 좀 여러 가지 뭐 방면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질의를 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업 설명서나 사업 명세서를 통해서 각각의 항목의 사업들이 구체적인 내역들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뭐 편성된 통계 목에 의해서 예산을 조절하거나 또 원하는 통과를 시켜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그 방향과 목표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 추이 뭐 이런 부분들 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획항만 경제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또 좀 심도 깊은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윤아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잘 해주셔갖고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잘 참고하셔서 조절할 부분들은 잘 조절해 나가시고 방향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평택시 예산이 3회 추경에 한 3.22% 증감했어요. 좀 한 900억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는 900억이고 주요하게 뭐 늘어난 거는 일반 회계에서 한 833억 그다음에 공기업은 뭐 좀 오히려 줄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한 69억 정도가 늘어나서 한 7.21% 정도 증가가 된 내역인데 사실 세입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거의 3조까지 3회 추경이 되면 3조까지 됐던 그 지난 그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은 예산 규모가 줄어든 면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인데 지금 세입 세출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서도 보면 특히 조정 교부금이 줄어들었어요. 한 75억 정도. 아마 이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기도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되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조정 교부금이 다른 곳보다 감액된 게 크고 근데 우리도 이제 보면 자체 사업이 필수 사업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자체 사업은 지금 한 36억 5,500만 원이 자체 사업은 줄었고 그래 뭐 예비비는 당연히 뭐 줄어서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뭐 세부 내역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지방세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세외 수입이 한 1,033억 돼요. 우리가 보면 다른 데보다 세외 수입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비율로 따지면 근데 이제 세외 수입이 증가만 한 3억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줄은 항목도 꽤 돼요. 임시적 세외 수입 중에 뭐 기타 수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프로테이지로 보면 24.73%가 줄었어. 그리고 그 사용료 수입, 뭐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특히 사업 수입이 증감률로 보면 많이 감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어떻게 보면 추경에 통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외 수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조정하신 거잖아요. 맞죠? 세외 수입, 정상적 세외 수입 같은 부분들. 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예산 할 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정이 25년도에도 추경 편성에서 보면 굉장히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따라서 굉장히 뭐 우리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도 26년도 편성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뭐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삭감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사업 편성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 주신 거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25년도 거 계속비 사업하고 명시 2월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비 사업 중에 오래된 사업에 이게 저희가 8대 의회대부터 하던 사업인데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국비가 바꿔서 이제 사업하고 있는 건데 총 사업비가 이게 248억이에요. 네. 계속비 사업인데 이게 원래 계획이 27년도까지로 계획량이 애초에 당초 계획에도 27년도까지 돼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계속비 사업으로 봤을 때 25년도에 예산이 30억 이에요. 6천입니다. 예. 그다음에 26년도 10억. 네. 27년 이후에 72억이야. 네. 그러면 2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잖아요, 기간이. 그럼 27년도에 72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국비에 받는 거가 확정이 된 거예요? 네, 일정하게? 국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뭐 30억, 10억 주다가 갑자기 그 마지막 해에 72억이 내려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가 좀 불명확하잖아요. 네, 저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해수부하고도 협의했는데 내년에 국비 주는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6년도에 10억 받고 27년도엔 73억 가량이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비를 포함해서. 네, 금년에도 이제 공정률을 고려해서 국비를 이제 배정해 준 거고요. 27년 사업 끝나는 데 대해서 문제 없도록 국비 배정에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시 2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청년 정책과하고 일자리 경제과 이렇게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25년 7월 도비 교부가 됐고 또 25년 추경의 예산을 편성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명시 2월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알겠어. 왜냐하면 이게 공모에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한 거니까 공모 사업 선정되도록 애써서 노력해 주신 거는 감사드리는데 이 신장 쇼핑몰 거리 3개의 미식 특화 거리 조성 사업도 공모예요? 이건 특조금 사업입니다. 득조금. 예. 득조금 받느냐고 애쓰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사업 시기가 워낙 공모되는 시기가 뭐 4월, 5월 이렇게 받아서 그때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한 거는 이해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꾸 2월 되는 게 예산 집행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 회계연도에 세운 예산은 그 회계연도에 집행을 끝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이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거를 뭐 이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 원칙은 어쨌든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에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잖아. 그랬을 때 이런 경기도에다가도 시의회에서 매번 이걸 지적을 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공모 사업이나 특조금을 내려주실 때 그 당해 가급적이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사업 집행의 시기를 좀 앞당겨 주는 거를 좀 건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도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기를 좀 당겨서 집행을 해주시면 우리 의회 저희 시에서도 그 연도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명시 2월을 최소화할 수 하거나 2월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나 반영을 좀 요구할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구체적인 뭐 몇 가지 사업 궁금한 게 있어서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으로 사업 명세서 27페이지 보면 설명서는 뭐 첫 페이지인데 그 뒤에 보면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세우는 원칙을 좀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50만 원에 4명에 2회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거죠,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이 기준 한도였어요? 아니면 대략적인 그냥 150만 원 잡으신 거예요? 기준 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일비, 숙박비, 체류비 이 정도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신 거잖아. 네, 그 정도. 예. 근데 밑에 보면 액수가 줄어드는 건 4명이 안 가고 3명이 가셔서 2명의 명수가 줄어든 거야. 근데 액수를 보면 하나는 196만 5천 원이야. 2명이. 하나는 126만 6천 원이야. 그러니까 기준 금액이 만약에 15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150만 원 이내에서 맞추거나 아니면 산출 내역을 달리해서 그 가는 과정이나 스케줄이 다르면 다르게 예산을 잡는 게 맞지. 150만 원 4명 잡아놓고 3명 가서 이렇게 사업 계획 잡는 거는 예산이 불필요한 남은 잔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건 잘하셨지만 그 기준점에 대한 산출 내역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은 좀 향후에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예산 편성할 때 통과시켜줄 때는 15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4명이 간다 2번 걸쳐 이걸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집행한 것들의 내역을 보면 하나는 뭐 190만 원, 하나는 뭐 120만 원 이런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고 또 하나는 6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고 27페이지 사업명세서인데 평택항 설명회 개최를 평택항만공사와 공동주최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향후에도
평택 항만공사와 공동 주체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에요? 금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뭐 내년은 이렇게 정확히 항만공사에서 부담한다고 좀 이렇게 담보할 수는 없고요. 가능한 좀 아니 이건 지금 공동 주체잖아. 항만공사가 개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공동 주체가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면 개별적인 행사들을 하는 것보다는 항만공사와 평택시가 공동 개최하는 게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의 본래 목적했던 것과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아서 효과가 오히려 반감된다든가 이런다고 한다면 독립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 항만공사하고 공동 그 개최할 계획이고요. 평가 결과가 있으신 거냐는 거예요. 평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하시는 게 필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합쳐라, 무조건 뭐 따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평가를 한번 금년에 기존에 우리가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했던 적이 있는 거고 공동으로 한 게 있으니까 그 결과들을 충분히 꼼꼼히 따져서 편성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여객터미널 시설 유지 관리인데 이건 지금 구 우리 여객터미널은 이제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기간까지만 계상해서 전기 사용료와 수도 사용료를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정산을 하니까 이 정도 잔액이 남아서 지금 감하는 거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 1,81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맞죠. 뭐 별건 아닌데 이 수도 사용료 보면 이게 7,6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오타가 좀 최소화되면 좋겠어요. 뭐 네.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삭감된 게 5억이에요. 그래서 도비가 3억 5천, 우리 시비가 1억 5천인데 우리 평택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평택시에는 청년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인원수가 감소됐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경기도에서 사업량을 산출할 때는요, 그 전전년도 각 시군별의 만 23세 총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량을 산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이것을 그 지급할 때 도에서도 수시로 그 지급 인원이라든지 현 인원을 추가로 이제 그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마지막 추경이나 이럴 때 좀 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인원수 감소로 해서 우리 청년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왜 여기 현재 수치로는 감소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저희가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집행 그 현황의 인구수 청년 인구수를 보면 23년도에는 6,172명이었고 24년도에는 6,351명, 올해는 6,4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제 집행한 인원으로는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 통계와 이때 통계와 또 실제 신청 이것도 신청주의죠. 네,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신청주의로 가느냐? 해당되면 다 지급을 하고, 그 나중에 부적합하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회수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취약한 계층이나 계급은 더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우리 시가 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현재 제도 하에서는 최대한 홍보나 안내를 잘 해서 먼저 이거는 이제 시행한 지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00% 신청 몇 프로 정도 신청한다고 파악해요?
100%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정보력에 의해서 대부분은 알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6,430명이 이 해당되는 대상 인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인원과의 이 차이는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과 이 나이대 24세 청년, 근데 실제 신청하지 않는 그거는 좀 파악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예결이 시작했는데요. 앞서 재선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들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 법인 지방소득세 어떻게 전망되고 있어요? 올해 추경에는 좀 여유가 생길까요? 저희가 지금 올해 33조 4천억 연말까지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돈으로 해서 한 516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막 괄목할 만큼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전망되진 않네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2분기까지 실적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분기 이후로부터는 실적이 좀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전망하시는 거는 2분기까지 기준으로 전망하시는 겁니까? 2분기까지 실적이고 이제 3분기 이후로부터 판단해서 본 결과 저희가 이제 한 40조 정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내년에 생각하면 한 700억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삼성하고도 좀 미팅을 하고 그랬지만은 재경팀에서 하는 얘기가 아직 유동성이 있어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의 추이로 보면은 증가하는 추세는 맞다, 이렇게 여기는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정도 수치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한 550억 정도 예상을 하지만 3분기부터 삼성의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것이 한 700억 정도라고 예상은 하고 있다. 변동성은 크지만. 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은 550억은 잡았는데 그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 부분은 추후에 추경 때는 오를 때 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어올 때에 비해서 반 정도는 그래도 복구가 되지 않겠는가에 예, 대한 그렇습니다. 희망을 좀 가지고 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사권리기금 뭐 지금 그 채권 발행도 거의 맥시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채권 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일반 회계에서 더 적립하는 상황은 없습니까? 향후에? 일반회계에서 적립한다기보다는 이제 통합재정기금에서 기금에 있는 융자해서 쓰는 걸 걸로. 우선 집행을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공유자산 매각이 애초에는 청사관리기금으로 496억을 쓰겠다고 했었는데 원금 회사간 건 296억 정도만 회수를 해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유자산 매각이 있어서 그 200억 정도를 세이브를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뭐 기금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예치, 차환 같은 걸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출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줄이는 거, 그리고 그를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생기는 세입 여건에서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거.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여력이 없을 그게 텐데요. 이제 네. 다반사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부서하고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필요 시점에서 필요한 영역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줄 수 있는 내부 거래 요건도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인 것이 뭐 올해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올해 여건이 지금 경기도에서 복지 예산이 매칭이 안 된 부분이 많고, 추경에 이제 뭐 지금 저게 경기도 예산이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이제 추경 때 그 여파를 감당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추경에 지금 본 예산에 수립되지 않았던, 원래면 다 수립됐을 때의 갭이 얼마나 돼요?
매칭이 안 된 상황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보조금 비율을 잡은 게 70% 정도 잡고 요 26년 본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안에 필수 경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 담긴 게 총액으로 따지면 1,160억 정도 됩니다. 1,160억. 예, 예. 1,160억은 추경이나 이런 데에 추경 담아야 2회가 사업이 됐든 계속 진행될 수 예, 있는.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앞으로 이제 추경 여건에서 담아야 될 금액이고요. 그리고 국도비나 그리고 내시액 이게 변동성이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있어서 전체를 따지면 한 1,200억 규모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우선 이제 담아야 될 사항이고요.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변동성을 갖고 있는 게 장애인이나 복지 여건에서 파생된 시비 추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나 도에서 안 해주게 되면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영역들은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1,200억 정도 더 감내를 해야 되고 청사관리 기금으로 일반 회계에서는 지금 당장은 버틴다고 하지만 통합개정에서 계속 갖다 융제해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채권 발행은 한 2,000원 몇십억 정도는 맥시멈으로 찾고 이런 상황이라 지금 자금을 빼서 지금 4개를 짓고 있잖아요. 청사관리 기금으로. 이게 다 감당이 가능할지 싶어서 항상 말씀드리면 감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항상 고민이 들어서 긴장하고 그 여건들을 좀 되뇌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금이 융통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2030년도까지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30년 이후에 비용이 들도록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어떻게 보면 잘 운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시의회나 이런 데에 보고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그냥 행안부에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심의과정 물론 이제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심의위원회는 따로 있긴 하겠지만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회에서는 각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이 언제쯤 되겠구나라는 판단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이렇게 밀면 자금이 좀 융통이 되겠다 싶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냥 미루시는 것들이 있어요. 연차별로 이렇게 보면 사업들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밀려 큰 사업진들 뭐 건물 짓고 이런 것들 밀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례상이나 법상으로는 의회에 보고할 뭐 의무사항은 아닌 바뀌었거든요. 의무사항으로 아니라서 그냥 행안부에 보고하고 계시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고되기 전에 뭐 예결위원장님이나 뭐 예결위 차원에서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갈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느 순간은 한 2년치 밀려져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되게 당혹스럽고 이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주시면 그 내용은 사전에 네.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편성 과정에 인건비를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 3.0% 3%를 인상한 거를 계산해서 이제 작년 대비 상승분을 반영해 주셨잖아요. 근데 언론에 3.5%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 제가 들은 바로는 3.5%로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해라라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3.3%로 이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관들, 그러니까 재단들, 근데 3.5%를 인상해서 반영을 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상관없는 겁니까? 원칙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 보수 인상률을 이제 정하는 거는 12월 하순경이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단이나 기관 또 기타 여권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는
그 파트별 내에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폭을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확정 예산 여건이 마무리되는 영역에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폭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3.5%로 계상을 해서 상정을 해도 문제는 없다. 편성이 됐다고 그래서 다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죠. 뭐 돈이 남을 거니까 0.5%는 남을 거니까요. 일단 편성해 놓고요. 뭐 나중에 문제 없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잘못하면. 아니고 그 여건 내에서 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 자체를 제가 3.5%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기준을 이제 정하면은 그게 아까 기획예산과장 얘기 나오듯이 10일 이제 말이면은 그게 이제 확정이 돼서 내년 초에 국무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네.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6급 이하는 뭐 몇 프로, 영보직 공무원은 뭐 몇 프로에서 그 이제 평균에서 그 이제 프로테지가 간 거고 아마 3.5%는 그 부분을 지금 3.5%는 평균에서 간 부분이고 그게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도 그 공공기관이나 또 그 임금을 줄 수 있는 출자 수령기관들에 대한 그 봉급 임금 테이블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 예산이 3.5%가 편성이 됐다 가지고 3.5% 일률적으로 다 오르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저희 상황을 봐서 공공기관도 그렇게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기준을 평택시 안에서는 좀 동일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일반 공무원분들은 3.0% 올려놨는데 이제 이렇게 뭐 조금 주자 더 예산을 깎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명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해져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소송 관련 배상금 5천만 원을 이제 감해서 올려 주셨는데요. 예비 분석격이긴 합니다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몇 건이나 있고 배상이 예상되는 건들이 몇 건이나 있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진행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먼저 감사합니다. 저기 왜 감사하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 시점에서 이제 배상금을 집행했던 게 전체 15건에 9,800여만 원 해서 남은 거는 지금 12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10월 23일 우리가 이제 예산 의회에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10월 23일 날 좀 고가 손배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패소를 했는데 결정이 난 겁니까? 예? 결정이 난 겁니까? 예, 23일 손배소. 결정은 났는데 확정일은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10월 23일 날 결정되고 그 배상금 금액이 한 1억 4천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상임위에서는 그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부활이 됐으면 하는 의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확정이 되면 1억 4천은 배상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원래 계산된 거 1억 이후에도 추경으로 추가로 더 필요한데요. 한도 천만이 더 세워져야 되는 예, 상황. 그게 이제 추경에 담는 시기가 이제 3월 16일부터 이제 1회 추경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결정문이 고시가 되게 되면 이제 기관 대 기관에 있는 신뢰성 문제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 4천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또. 예, 지금 시 전체에서 파생되는 소송 내역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승소율 고려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 담을 수 있는 여지는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매년 파생되는 소송 내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이것 또한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수산과 해면 수산자원 조성과 외래어종 수매 도비 사업인데 이거는 뭐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편성 그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어떤 사업인지 압니다. 근데 편성을 할 때 도비 매칭 사업을 이렇게
감해 놓으면 향후에 매칭할 때 도랑 이게 예산 협의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런 적이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네네. 요거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요거를 금액을 배분할 때는 네. 그 해당 관리 수역이나 어촌 여러 가지 규모들 시군 간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 배분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이 부분을 뭐 사전에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내려보는 부분이 아니고 과거의 통계라든가 그 전년도 집행 실적 이런 거 어촌 어가들 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면수산자원 아까 조피볼락이나 다른 어종을 방류했을 때 이게 우리 시 어가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인근 고기가 뭐 우리 평택각 쪽에서만 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거를 이해하시긴 곤란한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할 수가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이게 전년도보다 좀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보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저한테 내려보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결위원님들이 좀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참고로 좀 네. 말씀드리면요. 그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이제 당진하고 화성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예산 같은 경우 화성은 7억 8천만 원이고요. 당진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금년 예산은 이제 2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충남 당진에서 많이 하면 어차피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도 많이 오니까 우리는 조금 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가 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건 맞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감사해요, 과장님. 사업 설명서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19페이지입니다. 시정평가 운영. 이게 추경 2회까지 25년도 예산 중에 2,700만 원을 감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제 감해졌는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이해추경 때 감을 했고요. 2,500을 그 당시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군종합평가, 종합통평가 평가 기간이 작년까지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가를 했었고요. 금년부터 이제 3월에 지침이 왔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 결과 나오는 게 그 다음 연도 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쓸 수 없어서 그 사업비를 지난 추경에 감액을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에는 더 내년에는 이제 시켜서. 내년에는 올해 거를 이제 시상을 해야 되니까 편성을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요 2,700만 원 시정평가 운영 19페이지에는 2,700만 원 감해진 거 우리 시트에서 있었던 거 좀 찾아주세요.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여쭤봤고요. 또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항만수산과는 그렇게 고 112페이지입니다. 청년 정책과인데요. 청년 창업 지원센터인데 이 센터 총괄 매니저 분은 왜 10개월 분만 예산이 책정이 돼요? 이 부분은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저도 10개월에 대한 부분이 이건 좀 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최근에 창업지원센터 산업진흥원의 그 담당 팀장과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거쳐서 네. 이 부분은 다시 조정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추경에 2개월 더 세워주시는 걸로 네, 네, 추경에서 그렇습니다. 개통해 주시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어떤 형태로 하는데 10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 하는데 420만 원이 들을까요? 간담회를 몇 번을 하시죠? 간담회를 수시로 하시나요? 간담회는 뭐 정기 간담회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입주 그 업체에서의 필요로 할 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서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그 센터에서도 그 소집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크라우드 펀딩 사업 지원인데 집행률이 7%예요. 이게 연말에 집행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집행되면 거의 100% 네, 가깝게 거의 소진됩니다. 진행이 되는 거죠? 단순 교육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단순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펀딩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제품의 홍보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에 이제 제품을 그 마케팅적인 홍보할 때 네, 제품을 어떻게 이제 잘 그 만들어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1개월간 그 펀딩을 하기 위한 그 홈페이지를 따로 마련해 줍니다. 네, 그런 사업비입니다. 요거는 꼭 시에서 해야 되나 싶은 사업이 있는데요. 127페이지에 신입사원들 직장 적응하는 프로그램도 시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 건지 싶어서. 이건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실은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주민참여 예산의 성격 자체가 우선은 이제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 또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거야말로 기업에서 담당하고 감내하고 본인들의 경쟁력의 영역인데 이게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대학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그 기업에서 어떤 인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안 하고 시에서 이것까지 감내를 하는 게 맞는지 경계가 좀 너무 확장된 거 아닌지 싶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인사 담당자들을 불러서 소통법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화를 하게 하는 게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라 하지만 시 영역에 맞는지 싶어서 우선은 저희도 이제 처음 제안이 되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이제 한번 해보고 그 성과를 분석을 해서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단년도로 끝낼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 안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실장님도 담당 이건 자치행정국이구나. 네. 기금 관련된 거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거는 행정자치국에 여쭤보게 할 건데요. 이 고향사랑 기금이긴 한데요. 기금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시니까 의견을 주시면 행정자치국에 또 여쭤볼게요. 담당 과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고향사랑 기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 하실 때 만들어 주셨고 잘 운영해 주셨고. 근데 고향사랑 기금의 사업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랑 디지털 아동범죄 예방 교육하는 거랑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하는 거랑 고향사랑 청년 주말 인턴 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거는 기금 운영상 맞습니까? 그 정부에서 고향사랑 기금을 제정을 하고 각 지자체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그 제정을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이거는 충분히 다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 행정자치국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전부 부서에다가 사업을 좀 내라 해서 요즘 사업을 엄선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거로 지금 판단합니다.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행정자치구 네,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매뉴얼 준 사업에 이런 이제 이런 사업들이 다 가능한 사업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기금 모아서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보상 차원의 뭐 물품을 보내드린다던가 아니면은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 고향사랑 기금이 조금 한 3년 차 이렇게 지나고 하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기금은 적립만 했던 거예요. 적립을 한 거고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졌으니 여러 가지 주민 복리 사업이나 소외계층이 쓰는 부분 여러 가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각 호별로 그래서 지자체별로 그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거를 공모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걸 심사를 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은 계속 고향사랑 기금이 계속 기금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적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걸 일단은 네. 그거 기금을 모아서 뭘 기부한 사람들에게 답례품도 뭐 30% 범위 내에서 주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지만은 그 기금을 가지고 내고장에 더 그 여러 가지 주민복지 복리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쓰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은 확대돼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에 갖다 쓸 수 있는 기금이 되겠어요. 복지부터 시작해서 뭐 물품 사고 이런 것까지 다 소소하게 쓸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행정자치국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조례도 우리 조례도 좀 따라서 기금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변동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질의 마치면서 저는 각과 저희 행정 그 복지 쪽도 복지환경위원회도 예산 편성 관련돼서 쭉 당부도 드리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예산의 결이 이제 도시 특성에 맞는 것에 좀 특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신문에 났던 게 과천시가 가장 건강한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잖아요. 이게 평택시는 그러면은 무엇을 가장 앞세워서 자랑할 수 있을까? 반도체? 약간 부유한 도시? 아니면 항만 끼고 있는 거? 이런 것은 도시의 외형적인 특성이고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의 행복감을 느끼는가? 평택시는 이런 게 있어. 이런 데 집중하고 있어. 그래서 행복해. 라는 것이 좀 결이 나는 예산 편성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뭐 인프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계점은 있지만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서 기획관광경제실장님 예하 이제 예산 과장님이나 편성을 하실 때 인구 구조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만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 및 중시 시간을 갖게 정해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